그 급성 신부전 환자에서 이뇨제를 쓰면은 이제 크레아틴과 소듐이 떨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환자는 숨차할 때 참 진퇴양난인데요. 그럴 때 투석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강준 교수님은 투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신부전 환자가 디컴펜세이션 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볼륨 오버로드고 그로 인해서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라든지 레날 디스펑션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혈액을 밖으로 빼내서 뭐 여러 가지 울트라 필트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컨벤셔널 HD를 통해서 교정해주고 싶은 마음은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ICU에 있는 환자들에서 더더욱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일단은 뭐 에비던스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면 2012년에 NEJM에 이 울트라 필트레이션과 그냥 컨벤셔널 파마코테라피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샘플 사이즈가 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연구의 결과 자체로는 네거티브 결과로 오히려 울트라 필트레이션이 도움이 안 되고 미묘하게 봤을 때는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결과를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울트라 필트레이션이라든지 헤모다이알리시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얼만큼 자기가 수분을 제거하는지 예상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프리딕터빌리티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환자의 이 뉴로 호르몬의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고 그리고 환자가 이뇨제를 만약에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어느 정도 휴지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어떤 라지보 카세터를 잡으면 안티코아귤레이션도 생각을 해야 되고 카세터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것 때문에 아마 이런 단점 때문에 그 연구가 좀 이렇게 네거티브 리설트가 나오진 않았나 싶었는데 어쨌든 울트라 필트레이션, 헤모다이알리시스 아주 좋은 방법이고 저의 생각에는 특히 이 문제 때문에 ICU에 입원한 환자들한테는 적극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저희도 로즈 트라이얼이 나온 다음에 실망을 했었는데 울트라 필트레이션에 굉장히 많이 의존한 적이 있었어요. 강지훈 교수님 말씀대로 그건 아직 아태 영역이고 표준 치료를 잘 잡지 못했는데 특히 이제 이 IV 카세터를 잡을 때 컴플리케이션의 주 문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경진 교수님 오늘 톨박탄 강의 잘 들었는데요. 톨박탄이 참 매력적인 약이고 실제 효과가 아주 좋은데 아직 급여 기준이 엄격해가지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김경진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급여 기준 때문에 사용하지 못할 때는 어떤 약들을 대안으로 사용하시는지요? 예, 루프다이렉티스가 효과도 좋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많이 처방을 하고 있지만 유난히 소듐이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톨밥탄이 소듐 125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삭감 팝업이 뜨기 시작하면 또 부담이 되고 그렇죠, 부담이 되죠. 환자분들이 또 신부전으로 장기간 팔로우를 하시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뇨제인데 굉장히 비싼 약이다라고 하면 거의 다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근데 또 너무 볼륨 오버로드가 계속되면서 신부전이 악화되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 경험은 부족하지만 그 루프다이렉티스를 조금 더 드리면서 소듐이 보험 기준에 적용이 되면 그때 또 람스카를 쓰고 그러니까 두 개를 번갈아 나눠서 그렇게 쓰신다.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하이퍼토닉 셀라인을 쓰는데 그건 정말 물 찬 사람한테 소금물을 준다는 게 우리가 참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 급성 신부전이 환자는 많은데 이거의 아웃컴의 연구가 생존율 증가까지 가져오는 게 적어져서 이제 많은 약제가 개발됐다 또 실패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급성 신부전이 참 앞으로 나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물이 찬 사람은 얼만큼 물이 찬지 보고 하는데 피 검사를 한다고 그게 바로바로 반영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가 학생 때부터 배운 피지컬 기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두 교수님께서 환자를 회진해서 볼륨을 평가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시는지 한번 팁 하나씩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강준 교수님. 네, 저부터 아주 복잡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저는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바디웨이트로 측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가 본인의 적정 바디웨이트를 알고 있으면 더더욱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환자가 처음 입원했을 때 볼륨을 빼면서 바디웨이트를 줄여나가고 적정한 바디웨이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
이 랩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기 직전에 바디웨이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번 찾고 나면은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그 적정 바디웨이트를 환자들이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바디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서도 환자가 아주 쉽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바디웨이트를 사용합니다. 김병진 교수님은? 네, 저도 강지훈 교수님 의견에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요. 체중이 이렇게 급성신부전으로 입원을 하신 분은 처음에는 본인이 편안한 체중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피지컬을 주로 이용합니다. 저글러 베인을 꼭 항상 보고요. 그리고 다리라든지 아니면 이 뒤쪽에 소프트 티슈 에데마가 남아있는지를 계속 보면서 하루에 1kg 정도로 체중을 감량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급성기의 입원 중에 가장 편안한 몸무게를 찾으면 이후에는 꼭 수첩을 들여서 연세가 아무리 많으신 분들도 교육을 꼭 합니다. 아침 첫 소변 후에 체중과 혈압을 꼭 적어오세요라고 하면 요즘은 70대, 80대인 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해오시고 본인이 편안한 몸무게를 찾아서 나 몸무게 몇 킬로로 잘 유지를 했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입원 중에는 피지컬 이기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외래에서는 체중을 이용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참 어렵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의 경우는 이제 투석 환자의 수분 적정성 평가에 보는 바디 플래시스모그래피, 흔히 이제 인바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신부전 환자에서도 한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 중요하게 우리가 이런 강의에서 네거티브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만 간혹 BMP를 쓰는데 BMP는 아직 날마다의 변화폭도 있고 검사마다 오차가 있어서 BMP를 데일리 보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가격 대비 선생님께서 보시는 이제 바디웨이트나 이제 김경진 교수님이 보는 숙련되면은 굉장히 유용한 주글라 베너스 프레셔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톨박탄이 이제 순환기에서는 꽤 간 독성을 조심해야 되고 그런 약제로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소듐 올라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프롤로지에서는 최근에 이제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 질환인 ADPKD 질환에서 톨박탄을 우선 사용하면은 이게 장기 콩팥 생존을 도와준다는 내용이 있어서 ADPKD만 있으면은 급여가 되고 또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우리 순환기에서는 한 달 넘으면 간 독성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신장내과에서 그 장기 사용 데이터가 나오면은 저희가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하이포나트레미아를 동반한 신부전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강지훈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온 약제인 톨박탄에 대해서 김경진 교수님 강의에 대해 들었는데요. 두 분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 한마디씩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지훈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먼저 아까 방금 이행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부전 환자는 생존율 증가를 일으키는 약제가 별로 없고 상당히 이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상당히 낮은 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저희가 임상에서 해야 될 일이 많고,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찾으면 의외로 그게 환자에겐 큰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영해서 신부전이 상당히 흥미 있는 연구 분야고 상당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김경진 교수님. 네, 요즘 굉장히 환자분들이 늘고 있고, 그리고 외래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의 연령도 굉장히 고령화가 되고 있어서 신부전이라는 단어에 좀 부담을 느끼고 너무 무게 있게 보시는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분들께 뭐 수첩도 드리고 매일 체중을 적어오시라고 하면 굉장히 잘 따라오십니다. 그리고 강지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뭔가 좀 영약이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환자분들과 친밀도를 쌓고 자주 팔로우를 하면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뭐 식이요법이나 체중 관리 같은 거를 잘 교육을 해드리는 게 생각보다 효과가 커서 신부전이라는 게 너무 어렵지만은 않고 그리고 좀 희망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신부전이 지난 10여 년간 세 가지 약제, 라스 이니비터, 베타 블로커, 스피루락톤 세 가지였다가 이제 근래 들어 엔트레스토가 아주 놀라운 성공을 했고, 또 SGLT 이니비터는 이제 당뇨약보다 신부전 치료약으로 자리 잡고 있고,
아주 단기간에 새로운 치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가 만성 신부전에서 효과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만성 신부전을 가기 위해 물이 빠져서 오늘 온 급성 신부전을 일단 물에 빠진 환자를 도와주는 게 오늘 치료의 오늘 강의의 주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기훈 선생님 강의에서 어떻게 급성 신부전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를 하느냐, 김경진 교수님 강의에서 톨박탄이라는 유용한 무기를 써서 어떻게 급성 신부전 환자에서 안정된 신부전으로 변화시킬 수 있냐, 그 두 가지의 강의가 여러분들의 신부전 환자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대한심혈관 약물치료학회와 대한심혈관 질환 예방학회 교육강좌 시리즈에 대해서 많은 시청과 좋아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